노마드 한국사 제37강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시대. 흥선대원군 전의 조선 상황을 살펴보면 세도정치 시기 매간매직 등 삼정의 문란으로 홍경래난과 임술밀란이 발생하였다. 세도정치 시기는 1800년부터 시작하는 19세기이며 안동김씨, 풍량조씨, 박남박씨가 대표적인 세도가들이다. 그리고 홍경래난은 순조 1811년에 일어났고 임술밀란은 진주밀란이라고도 하는데 철종 1862년에 발발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살펴보자. 고종을 즉위시키고 세도정치를 타파하고 전제왕권을 강화한다. 이 당시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황곡의 문란이 대표적인 문란, 삼정의 문란인데 전정의 문란은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양안을 만듦으로써 해결한다. 여기서 양전은 토지대장을 말한다. 군정의 문란은 호포제를 실시하여 해결하는데 양반도 군역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방탄복이나 어뢰, 수레포 등도 만들려고 노력한다. 영조의 균역법은 농민에게 한필, 지주, 양반 아닙니다. 지주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는 것이 영조의 균역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도 군역을 부담시켰다는 겁니다. 영조의 균역법에는 양반은 아닙니다. 지주가 1결당 2두를 부과받는 것이었습니다. 황곡의 문란은 사창제를 실시하여 해결합니다. 원래 황곡은 국가주도 빈민구제였는데 문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양반주도의 빈민구제인 사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이때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덕궁, 태종 때 건설된 창덕궁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 때 중건이 됩니다. 또 참고로 조선 후기 화폐는 상평통보인데 당백전은 이 상평통보의 100배가 된다고 해서 당백전입니다. 상평통보는 인조 11년에 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철폐하는데 이로 인해서 양반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서원은 사실 영조 때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세국 정책 아닙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병제병오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는 영국이 1차 아편전쟁을 주도하였고 난징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에로우 전쟁이라고 하며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로써 베이징이 공격당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영국의 북진을 막아주고 이로 인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때가 1860년도이며 그 대가로 연해주를 러시아에게 건네줍니다. 1866년 병인박해, 프랑스와 연결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흥선대원군은 시도하였으나 프랑스가 협조하지 않아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하게 됩니다.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양반 유생들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사실에 많은 양반 유생들이 반발하였고 국제 정세가
또 바람직하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가서 통상 수교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평양 감사는 개화론자 박규수였고 후일 강화도 조약을 건의하는 사람도 박규수였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 병인 박해를 구실 삼아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김포의 문수산성에서 전투가 있고 정족산성에서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문수산성, 정족산성.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가 유명합니다. 정족산성 양헌수.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파헤쳐 시체를 미끼로 삼아 통상 수교를 요구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남영군 묘는 충남 덕산에 있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입니다. 1871년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 삼아 미국이 강화도로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어제연의 강성보 전투가 유명합니다. 어제연의 강성보 전투, 아메리카, 신미, 미국, 아메리카, 어제연, 강성보 전투. 이때 수자기를 뺏깁니다. 척화비 건립. 신미양요 직후 서양이 쳐들어 오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을 주장한다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하야. 서원철폐가 원인이 되어 최익현 등이 상소문을 올려서 하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서 1873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병제병오신. 1876년 강화도 조약. 통상 개화론자의 집권과 운요 사건으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운요 사건은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최초의 근대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입니다. 치외법권이나 해안 측량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3. 세계 항구를 개항합니다. 부원인, 부산, 원산, 인천. 원인 중에서도 주원인이 아니라 부원인, 부산, 원산, 인천. 부산은 1876년 경제적 목적입니다. 일본과 가깝습니다. 1876년. 원산은 1880년 군사적 목적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은 1883년 정치적 목적입니다. 서울과 가깝습니다. 이후 양복, 양말, 구두, 커피, 홍차, 두레상, 시멘트, 유리, 벽돌, 전기시설, 전화, 선교사가 세운 학교 및 병원 등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있는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명성황후의 개화정책. 통리기무아문 1880년. 개화정책의 중심기구이고 영선사와 조사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영선사는 근대식 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1881년. 조사시찰단은 일본으로 파견됩니다. 1881년. 그리고 1881년에 별기군도 창설됩니다.